혹시 우리 입속 건강이랑 뇌 건강, 특히 치매가 관련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? 좀 뜻밖이죠? 오늘은 바로 그 놀랍고도 강력한 연결고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. 매일 쓰는 이 칫솔 하나가 우리 뇌를 구할 수 있다?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.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. 입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입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냥 충치나 잇몸 문제? 이렇게 부분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. 우리 몸 전체, 특히 우리 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볼까요? 바로 우리 입이 어떻게 온몸으로 통하는 관문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사실 잇몸병, 피 좀 나고 붓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. 근데 이게 정말 큰 오산입니다. 잇몸병은요, 가장 흔한 만성 염증 질환 중 하나예요. 이 염증이 입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그냥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당뇨나 심장병 같은 정말 심각한 병들의 위험을 확 높이는 거죠. 요즘 의학계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개념이 바로 이 구강노쇠라는 건데요.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씹는 힘이 좀 약해졌네, 이 정도가 아니에요. 우리 몸 전체가 지금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 같은 겁니다. 여기 나오는 몇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만 해당돼도 이건 정말 주의해야 하는 신호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. 그럼 구강노쇠가 얼마나 심각하냐고요?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. 바로 2배. 연구를 보니까 구강노쇠 진단을 받으면 근육이 축축 빠지는 근감소증이나 심지어 사망 위험이 2배 이상이나 높아진대요. 그러니까 잘못 씹는 게 그냥 시작일 뿐이고 이게 전신쇠약으로 이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도미노의 첫 조각인 셈이죠. 자, 다음은 더 흥미로운 얘기입니다. 씹는 행위 그 자체가 우리 뇌랑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기계적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냥 음식을 씹을 때 말이에요. 이게 단순히 음식을 잘게 부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턱을 움직일 때 생기는 그 물리적인 자극이 신호가 돼서 우리 뇌의 기억센터인 해마랑 전두엽으로 곧장 전달되거든요. 그럼 뇌로 가는 피의 양도 늘고 뇌가 활성화되는 거죠. 말 그대로 뇌 운동인 거예요. 그 결과가 이 그래프에 정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. 보세요. 치아 개수가 줄어들수록 치매 위험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는지. 남아있는 치아가 20개 미만이면 위험도가 벌써 2배 가까이 되고요. 10개도 채 안 남았다. 이러면 무려 2.64배까지 치솟습니다. 치아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밥 먹기 불편해지는 걸 넘어서 뇌로 가는 아주 중요한 자극회로를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씹는 행위라는 기계적인 연결고리를 봤죠. 이제부터는 더 직접적이고 솔직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입속에 사는 세균이 어떻게 우리 뇌까지 직접 쳐들어가는지 그 생물학적인 공격 루트를 추적해 볼 겁니다. 이 이야기의 핵심 빌런을 소개합니다. 이름도 좀 어렵죠?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. 그냥 잇몸병을 일으키는 아주 흔한 세균이에요. 그런데 2019년에 과학자들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분들의 뇌를 분석하다가 바로 이 세균을 뇌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. 정말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죠? 이 세균이 그냥 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. 진지페인이라는 아주 지독한 독성 무기를 막 뿜어냅니다. 이게 뭐냐면 단백질을 녹여버리는 효소인데 뇌에 들어가서 알츠하이머의 주범으로 알려진 타우 단백질 같은 것들을 직접 공격해서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걸로 밝혀졌어요. 정말 무섭죠?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. 세계적인 학술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리면서 기존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. 그전까지는 잇몸병이랑 치매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네? 하는 상관관계 수준이었는데 이 연구 이후로 잇몸병이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겠는데 하는 강력한 인과관계로 급이 달라진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좀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죠. 이제부터는 희망편입니다. 너무 걱정 마세요. 아주 간단한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실천만으로도 이 위험을 얼마나 크게 줄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숫자 9%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그냥 정기적으로 치과 가서 스케일링만 잘 받아도 치매 발병 위험을 9%나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. 전문가의 관리가 이렇게나 중요한 거죠.
자, 그런데 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. 바로 17%. 이건 뭘까요? 바로 매일 하루 2번 이상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치매 위험 감소율입니다. 무려 17%예요.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사소한 습관에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숨어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.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아주 실용적인 구강관리 가이드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. 각자 건강 상태에 따라 관리법이 달라져야 하는데요.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. 우선 건강한 어르신들은요. 다른 거 다 떠나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 쓰는 걸 꼭 습관으로 만드셔야 하고요. 틀니를 쓰시는 분들은 밤에 주무실 때 꼭 빼서 잇몸도 좀 쉬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돌보고 계신다면 식사 후에 관리해드릴 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세를 잘 잡아주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아, 그리고 어르신들께 정말 흔한 게 바로 입이 마르는 구강건조증인데요. 이게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. 그러니까 평소에 물을 자주 드시고 무설탕 껌을 씹거나 구강 보습제를 사용하는 식으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노력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더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. 미래에는요,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서운 진지페인 같은 세균 독소를 직접 차단하는 신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지금 한창 임상시험 중이라고 하니까요. 머지않아서 입속 세균을 관리하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치료 전략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. 여러분의 구강 건강이 곧 여러분의 뇌 건강입니다.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칫솔질은 어제와는 분명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. 당신의 건강한 뇌를 위해 오늘 밤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?